예, 이번 주에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부터 연장전 시기에 가격의 급등장을 한번 우리가 더 겪다 보니까 현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단기간 동안에라도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수도권 시장의 전반적인 사진을 한번 들고 왔는데 일단은 요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014-15년도부터 시작된 강남 재건축 위주의 분양장이 강남 내지 이제 고가 지역들의 가격 상승을 우선적으로 이끌었었고요. 서울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었던 가격대가 원래 가격대의 거의 2배 가까이 치솟게 됐었던 때가 바로 2019년도까지의 장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됐었던 가격은 20억으로 또 한 5억 정도 됐었던 가격은 10억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도 급격해지고 또 많이 가격이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됐었고요. 또 이런 모습이 계속 규제를 이끌어냈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2.16 대책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양도세 및 종부세 같은 세금에 대한 중과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거래 절벽이 오고 나서부터 한동안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불안정했었죠. 그래서 고가주택, 특히나 재건축 위주의 일부 가격 하락이 2020년 코로나 오기 직전에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들이 보통 가격이 많이 올랐냐면 가장 고가, 이제 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나고 또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모양새가 작년에 펼쳐졌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중저가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2기 신도시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아닌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태 못 따라갔었던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차례 더 따라가는 장이 작년에 펼쳐졌었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약간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금융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카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이제 고가 안에 들어가 버린 이런 지역들의 상승세는 조금 완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상승하는 지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진원지로 해서 서울 중심부를 진원지로 해서 시작됐었던 것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 거치면서 주요 신도시 지역들로 퍼져나간 이후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가장 외곽 지역들 예를 들어 남부에서는 평택이라던가 안성 또 동부 쪽에서는 동두촌 같은 지역들 또 파주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여태까지 갭을 못 채웠던 데들이 하나씩 갭을 채워나가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일부 지방시장 중에서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조정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공시가로 봤을 때 공시가가 1억을 미만할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세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아주 저렴하고 여태까지 사람들 손을 좀 덜 탔었던 지역들 위주로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현황의 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일단은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의 불안 요인인데요. 어찌됐건 거래량이 회복이 되어줘야지만 여태 단기간 내에 올라붙었었던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라도 될 수 있겠지만 거래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세종시 같은 일부 지역들에서는 가격이 많게는 한 2억 가까이도 떨어진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들은 이 거래가 끊기게 되면 일순간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시장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한 번 더 점프를 해가지고 계단 한 칸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장이 열려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는 가장 고가 지역들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로 찔러주면서 이 찔른 가격대의 옆에 있는 지역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룸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출이 중단돼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2019년, 20년에도 DSR 같은 질적인 규제가 들어갔었지만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양적인 총량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뭐 가격대를 세분화를 했었죠. 9억 초과분, 또 15억 초과분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정도의 가격대들은 지금은 거래가 거의 올스톱 상태에
들어가 버린 상태이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대출 없이는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붙은 천장, 고가 지역들이 이 천장을 높여줄 수 있을지가 지금은 상당히 좀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거래량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의 변수가 더 있죠. 이제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3월 달 연초부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선에 가장 불만이 지금 정권에 가장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신데 이 무주택자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주택자에서 단기간에 1주택자가 될 수 있게끔 이 대출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경제 전반적인 그런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을 딜레이를 시켜놓고 일단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1주택자가 되시려는 분들께 포문을 열어준다면 일부 가격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을 떠나서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죠. 최근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열기를 띠고 있는 것이 이 비주택 상품들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그런 상품인데 숙박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서 분류가 되지만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상품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서 이걸 주택 형태와 비슷하게끔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청약 광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까지 지금은 시장이 많이 이제 번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수익률과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아파트로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 대체 상품으로서 투자할 만한 대상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